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뭐 잠수함 이슈가 좀 있던데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왜냐면 요즘 잠수함 이슈가 나오면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뭐 박 PD님이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도 질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녹화를 좀 쉬었는데, 지난주에는 KBS 다큐 인사이트에 녹화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이제 북한 핵실험 대비해가지고 북한 미사일 잠수함 현황이었던가 그게 됐는데, 그게 뭐 이번 주 목요일쯤 방영된다던데, 참고로 시간 되시면 보시고. 오늘은 MBC 보도인데, 국가연에서 스스로 항해해서 북한 잠수함 찾는 무인 잠수정 개발에 막바지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이제 사람 타는 잠수함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무인 잠수정, 여러분들 뭐 무인 잠수정 플러스에서 요즘에는 핫 이슈가 되는 게 무인기, 드론이라고 해요. 드론. 그 다음에 무인 전투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상당히 지금 일반화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이게 또 히트쳤잖아요. 무인기로 유인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그냥 성동격서 무인기로 딱 유인하고 함정 그쪽 시선이 돌리는 틈에 또 미사일 공격해서 모스크바함이 격침됐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무인기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데, 사실 무인 전투기는 전파로예요. 전파는 아주 정직해요. 쏘면은 직진으로 갔다가 직진으로 튀겨나온다고, 반사돼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물체를 식별하고 침노, 속력 이런 거 판단하는데, 물속에는 음파로잖아요. 음파는 아주 부정직해요. 수온, 염도, 밀도, 그 다음에 해류, 수압, 그 다음에 해저 지형, 그 다음에 수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음파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있고, 부딪혀서 산란 다른 데로 굴절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어떤 물체는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주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물속은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제가 초급 장교 때부터 무인 잠수정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물속을 이제 레이저로 투시해서 알 수 있다는데, 그 기술이 아직도 실용화가 안 됐어요. 초급장교, 제가 초급장교니까 지금 80년대 초반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오늘 이제 무인 잠수정이 북한 잠수함,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 감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NLR근의 이 적 잠수함 경계 임무를 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물속에서는 음파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무인 잠수정을 배에서 입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출발시켰는데, 그때부터는 음파로 이제 교신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 뭐 사전에 요즘 AI 기술이 발달해 사전에 입력시켜 놓을 수 있어요. 너 어느 시기에 수심 어디로 가서 이런 임무를 하고 와라. 사전에 세팅된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투하려면은 적을 식별해야 돼요. 저게 적이냐, 잠수함이냐, 수상함이냐, 이거 자기가 판단하고, 그것이 또 이렇게 이 백업이 돼야 돼요. 실제 조정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되면은 이게 적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음파로 수정 통신이 가장 어려운 세계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음파로 수정 통신을 하면 또 깊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100m 이상 되면 통신할 수가 없어요. 100m 이하에서는 저속으로 약간씩 통신 소통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렵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발표한 무인 잠수정의 핵심 기술은, 첫째로 이제 자율적으로 항해할 수 있느냐, 수중에서 그냥 사람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소나 음파 탐지 체계, 이거를 큰 잠수함이나 수상함정에 가면은 음파 탐지가 엄청 커요. 그 센서 이런 것들이 민감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배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무인 잠수정 이건 뭐 7m, 길이가 7m, 뭐 폭이 몇십 센치 이렇게 되는 거냐. 여기다가 음파 탐지 센서를 다 집어넣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세 번째는 이제 수소 연료. 한번 집어넣으면 얼마만큼 이게 안 올라오고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연료 전지가.
이런 것들 핵심 기술인데 이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 가 있다 하는데 그 원하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거죠. 이미 미국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일본 이런 데서는 앞서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탐지, 그 다음에 연구용, 탐사용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실용화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해수 온도를 체크한다든지 밀도를 체크한다든지 해저 지형 가서 사진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서 수중에서 난파선이 있다면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모양을 보여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적 알을 식별해서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이 등치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무기를 실기가 애매해요. 무기는 크잖아요. 폭약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무인 잠수정은 연구용으로는 지금 우리가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한 5위, 6위 정도 수준에 있어요. 연구용, 탐사용으로는. 근데 그거를 원하는 회사나 연구소나 이런 데 많지 않기 때문에 소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발하게 업체에서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그러나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이것도 무인 전투기나 이런 것 같이 무인 잠수정을 전투용으로 활용하려고 막 노력하는 단계예요. 그러나 이거는 통신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수중 통신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벽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그러니까 전지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여기에 보면 막 30일 정도 견딜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다는데 잠수정 내부 공간의 대부분은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연료 전지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최대 30일 동안 연속해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30일 가서 이거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만약에 통신이 안 돼가지고 가다가 작동이 잘못되면 이게 잃어버린다고. 수십억짜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에 띄우는 거, 그 다음에 통신하는 거, 가서 물체를 식별하고 또 정보를 피드백해서 주고 이런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수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거 약간만 거기 흐트러져도 잃어버린다 이거지 이걸. 그럼 고가의 자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투용으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 부서에서 이걸 요구를 안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잃어버리면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운영하는 사람이. 그럼 누가 그 책임지고 수십억짜리를. 그런 것 때문에 책임 문제, 이런, 그 다음에 관리 유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급격하게 발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도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뭐 영국, 뭐 그런 선두주자고 우리도 한 뭐 5번째, 6번째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에서 원하는 수준의 소형을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투용으로 가기는 상당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정말 또 궁금해서 질문하시면 지난주에도 뭐 구독자 질문하셨던데 질문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외국 것도 사례도 쭉 알려드릴게요.